안녕하십니까. 벤자민 C급 리포트 정효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오늘은 동작 갑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작 갑 김병기 국회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필과 이런 가졌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1961년 이제 7월 10일생이세요. 이제 보기하고 다르게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동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 입문은 2016년도 이것도 잘 알려진 회자된 겁니다만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좀 이제 입당을 권유했죠. 권유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아주 현격한 워낙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의뢰에 그냥 있던 민주당 쪽 분들은 이제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듣는데 또 사실은 어쩌면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정치 공작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앞에 딱 버팀으로써 어떤 그런 그 색깔론이라든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국정원 내의 어떤 장난질을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영입을 하셨던 분이시고 대통령 그 당선에 많은 공헌을 세운 의원님이신데 그렇다면 올해 이제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좀 제법 시간이 지나고 국정감사도 마쳤는데 올해 그 21대 의정 활동은 좀 어떤 활약들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법사위원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중계도 많이 해주고 언론도 많이 타서 이제 유명세를 타는데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국방위원회 또 이런 정보위원회 이런 데서는 이제 언론 워낙 비밀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언론을 많이 못 타요. 그래서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을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지껏 한 6개 안건을 발의하셨는데 법안을요? 발의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국가정보원법을 갖다 이제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병역법 고쳤고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다음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법안을 일단 좀 발의한 상태가 돼 있고 현재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위원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들 여러 가지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든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법안이 있을까요? 김병기 그러면 제일 먼저 국정원 개혁이죠. 요즘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을 갖다 중립적 위치에 돌려놓으셨는데 김병기 의원은 이거 갖고 부족하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우리 민주정부는 안 그러겠지만은 또 국힘당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또 국정원을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자. 아주 국내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자. 그렇죠. 대통령이 선의로다가 난 니들 이제 더 이상 정치에 이용 안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정치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개입을 차단시키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자. 그렇게 돼서 이제 국정원법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안건을 발의한 건데 국정원의 목적이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그거인데 그죠? 근데 그동안에는 중앙정보부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서 국가 권력을 갖다가 떠받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자. 근데 일부에서는 명칭만 자꾸 바꾸냐 하지만은 명칭이 중요합니다. 그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안보
대외안보, 국내 정치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이제 업무를 갖다가 국외,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외에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방첩 및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란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한다. 국내 정치에 정치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들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국가정보위원회,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어떤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 조직이나 소재나 그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검찰이 가도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래서 모든 예산도 총액으로 막 토탈로다만 뭐 인건비 얼마 활동비 얼마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어디다 쓰이는지 도대체 사람은 몇 명이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디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검찰은 상당히 오히려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혁을 하려고 하셨을 거고 그랬는데도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국정원이 개혁이 됐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 하지 말아라 뭐 하니까 국정개혁은 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검찰 개혁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정원은 법률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아니라 했을 경우를 공개해야 된다. 이제 법으로서 이제 못을 박자 이런 거고 또 이제 국정원 내에서 좀 뭐 잘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부패가 있을 수 있고 많을 것 같은 뭐 사람이 모인다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정보 감찰관 제도를 신설하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보원을 갖다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거 갖다가 두는 거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요즘 이제 그 윤석열이 대검 이제 그 특활비 80억 되면 하도 말이 많은데 이 국정원은 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산 쓰는데 뭐 영수증 첨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씁니다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보원의 예산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딱 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라. 그게 영수증이 됐든 아니면 사용 내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거기서 이제 심의를 받아라.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이 막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일반 조그만 기업체도 모든 증빙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든다고 하니 사람 아까도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국정원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개혁? 뭐 김병기 제 양반도 하여튼 국정원 개혁 탓하고 있어요. 지금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해야지. 하지만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민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니 그분들이 지금 그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 밑에서 그분들이 저렇게 그냥 자기 본인의 업무만 할 수 있으면 되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도 정치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선량하진 않습니다. 뭔가 줄을 서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니들 본연의 업무만 해라 그러면 출세할 길이 막히잖아요. 근데 줄 설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직과 예산을 갖다가 업무를 통제하고 국회라는 곳이 이제 그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보고해라.
네, 이런 그 갖다 이제 법으로 갖다가 그냥 개정을 하는 아주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법안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 나머지 제가 또 관심 갖는 법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다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무고죄에 관한 걸 갖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무고죄가 많은데. 무고죄 너무 많아서 사실. 무고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나한테 피해를 끼쳤대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보니까 재판 결과가 안 좋았어. 그렇다고 다 무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한번 속된 말로 연맥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이거 뭐 감옥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 누명을 씌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고죄를 하게 되는데 이 무고죄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지금 나와 있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10년 1,500만 원이니까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하한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고를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 벌금이 되게 싸게 나오거나 뭐 실제 징역 사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병기 의원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이제 대표 발의를 하신 게 타인에게 이제 무고를 한 경우에 반죄율죄를 적용하자. 반죄율죄는 뭐냐면은 발음도 어려워요. 반좌율죄.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기로 무고를 했어. 그럼 이 사람 내가 사기에 무고된 게 발견이 되면은 내가 받는 형량은 이 사람이 사기로 했을 때 받는 형량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즘 많이 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성추행을 안 당했어. 근데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무고를 했어. 그럼 이분이 무고된 게 밝혀지게 되면은 내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그 형량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똑같이 내가 누명 씌운 거를 갖다 똑같이 받는다. 그렇게 된 게 이제 반좌율죄인데 네가 한 만큼 네가 죄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무고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은 함부로 소송을 남발할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합니다.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가 저놈을 갖다가 어떤 법률적으로 징역 한번 보내야지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무고로 밝혀지게 되면은 내가 그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똑같이 받는다. 물론 이제 상한선은 좀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분은 어떤 살인죄로다가 무고를 했는데 그분이 징역이 만약에 무기징역 나올 형이다. 그렇다고 내가 또 무기징역까지 주는 것도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남을 무고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피해만큼 내가 받는다. 이걸 갖다 이제 법률로 만든 것 같다. 이제 김병기 의원께서 지금 형법을 갖다 일부 이제 수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으로 개인의 인권을 공격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그런 법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송이 막 남발되고 또 남을 갖다가 뭐 무고를 하는 경우가 요즘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를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무고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 형벌을 내가 받는다. 해서 그 심사숙고하고 무조건 다 그냥 소송을 남발하거나 남한테 좀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병역법 이거 사람들 뭐 관심이 없는 건데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다가 내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 제대 전역하죠. 이제 제대가 임박한 병사들을 향해서 옛날 같으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말뚝박어라 이런 말을 많이 장기본부로 권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숙련된 병사들을 군에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는 이 복무 범위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장해서요? 아니면 연장했을 때 1년 6개월만 근무하게끔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기 하사, 계급장은 하사를 달고 있는데 부대 내에서 그냥 병장보다도 근무를 조금 더 한 사람이 돼버리니까는 숙련된 병사로도 활용하기도 조금 난해하고 또 위치도 조금 이게 진짜 그 하사관인지 그냥 일반 사병인지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급지원병들
그 복무 기간을 이제 4년으로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장해서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청년들 요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는 1년 6개월만 하고 전역하려면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으려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나 그만할래요. 할 수 있으니까는 좀 더 4년을 두게 되면 그래 난 전문 내가 군인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1년 6개월을 갖다가 4년으로 늘리는 요게 이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했는데 요거 한 6개의 그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정보원 그 개정 법률안, 정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이제 법을 완전히 싹 뜯어 고치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요즘 뭐 국정원 개혁 뭐 중요합니다. 요즘 한참 뭐 추미애 장관 앞에서 지금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제 점점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그런지 좀 뭐 공격 범위를 갖다 정부를 상대로 막 키워가는 것 같은데 이 국정원 개혁은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득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여튼 동창 중에 한 명이 국정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입사하고 뭐 한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함을 주는데 무슨 회사의 상무라는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양주 아주 비싼 거만 마신다고 회식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과 영수증 얘기를 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저의 귀중한 세금이 다 거기에 그런 데로 들어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법안 발의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법이 되는 건 아니니까 논의를 거쳐서 꼭 그 본회의 통과해서 법이 되고 국정원 개혁이 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의 하여튼 뭐 수건 이제 사업이고 또 수건 이제 안건이기도 한데 이게 확실하게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옛날에 보면은 사실은 지금 검찰이 저게 설치고 있는데 검찰이 국정원 똘마니였잖아 그냥. 국정원이 워낙 높은 상위 조직이고 사실 그 검찰은 국정원이 벌려놓은 일들 그걸 이제 법률적 서비스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존재였어요. 와서 야 니들 기소해. 야 니들 먼저 수사도 걔들이 다 하는 거죠. 조사 다 해갖고 오면은 야 니들이 마무리해. 이런 정도의 애들이었는데 검찰이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기무사 같은데 이런 데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 그 역할을 자기네들이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검찰 그의 어떤 폐단의 원조격인 이 국정원은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동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제 법안들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하다고 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이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활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면은 뭐 거의 출석 안 하고도 세비 가다간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병기 의원은 어떤가요?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재선이지 않습니까? 여야든 이제 출석률은 다 좋을 거는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야당도 그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은 이제 위원회가 이제 둘입니다. 국방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가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출석률이 90.48%, 정보위원회는 이제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어떤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다른 모임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90.48%에서 여러 번 빠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 90.48%면 회의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20대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근무 성적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본회의는 출석률이 95.4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아주 놀라운 출석률을 보여줬다고. 그렇죠. 일단 나가야 되니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도 있지만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에 대해서 그런 지역구 활동들은 또 어떻게 병행을 하고 계시겠죠? 그럼요. 이제
국회의원이 본질적으로 이제 국가 사무를 보는 그 직책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역에서 선출을 해주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사항을 갖다 접하다 보니까 지역 활동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 활동이 굉장히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국회의원들마다 답답함이 있을 텐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조심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거는 보니까는 이제 주민들 이제 민원 청취를 갖다가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날 한 달에 이제 2번씩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물론 이제 김병기 의원님도 가 계십니다만은 가서 이제 각 동별로 이제 가서 민원들을 접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개인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주민센터가 너무 낡았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또는 이제 지하철역이 뭐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뭐 이런 걸 좀 바꿔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우선 시의원, 구의원들이 접수를 하고 또 그 자리에 계시는 김병기 의원님하고 다치들 이렇게 상의하고 그래서 그 접수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좀 어렵다. 국회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건 이제 또 김병기 의원님이 국회 가서 소관 부처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간 다음에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얘기 듣기로는 이제 무슨 이제 캣맘들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동아리 모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와서 활동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봐서 또 관계 부처하고 또 연락도 하고 기관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시니까 하여튼 뭐 그 지역위원회 김병기 의원님도 그렇고 시구위원들도 좀 이제 많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선거에 뽑아놨는데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섭섭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지역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뭐냐 뭐 이것저것 뭐 곧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당선되고 나서 얼굴도 안 보인다. 섭섭할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보시게 되면 좀만 기다리시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 열심히 지금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인 거고요. 또 그렇게 김병기 의원이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지난 선거 때도 좀 높이 평가받은 거는 김병기 의원이 높이 평가받은 건 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김병기 의원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그 어떤 그런 민원 해결.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이제 거기 군사 시설이 좀 있었어요. 뭐 공군 참모 총장들 공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걸 다 이전 보내고 거기다 이제 문화복합시설 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김병기 의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맨파워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군 시설인데요. 그리고 또 일부 또 이제 그 우회선인가요? 전철 그 경전철 오는 것도 입구를 갖다 좀 더 출입구를 좀 변경해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또 그분이 약속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약간 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뻥을 해야 되죠? 선거 때는 아니 자신감의 표출이죠. 민원이 있으면은 그거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뭐 신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들은 안 되나 봐. 뭐 이런 게 있는데 답은 그 자리에서 확답은 안 했지만 그 민원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김병기 의원은 다 좋아하죠. 신뢰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김병기 의원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대했는데 제대한 아드님의 군복무 시절에 특혜가 있었다고. 그 뭐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내부 제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논란인가요?
네.